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정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제부터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에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적민주주의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3일의 광화문 국민집회, 그 다음에 5일의 서초동 촛불집회, 이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촛불 집회에서 3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수를 막 부풀렸지만은 광화문 집회의 국민 집회의 숫자하고는 비교도 안 됐거든요. 억지로 비교하려고 그러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문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지지해 주던 촛불 집회의 그 위세가 여전히 대단할 줄 알았는데 국민 집회에 비해서 너무나 수적으로 밀리니까 충격을 받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의 그 인식이요, 정말 현실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대낮에 한 그 햇빛 국민, 햇빛 시위, 대낮에, 밝은 낮에 이렇게 국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 시위하고 밤에 위협적으로 불을 들어가면서 하는 그 시위를 어떻게 동일선상에 두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렬에 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죠. 그 대통령이 그 점에서는 여전히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이쪽 저쪽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들을 만큼 들었고 말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한쪽에는 할 말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을 지키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원래 군중 시위, 대중 시위라는 것은 권력에 대해서요.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든지, 정치를 자꾸 잘못된 쪽으로 이끈다든지, 독선적으로 한다든지, 독주한다든지, 그럴 때 국민들이 저항하는 그런 양상으로서 시위, 이게 말하자면 의미 있는 군중 시위고 대중 시위지. 아니 권력을 비호하는 그런 시위를, 그것도 불 들고 말이죠, 밤에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위협감을 주는 그런 시위를 같이 말한다. 이거는 대통령이 뭘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또 자신은 국론 분열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게 명백한 국론 분열입니다. 누가 분열을 만들어서 조장했습니까? 현 정권이 조장했죠. 우리 편 남의 편을 그렇게 갈랐으니까. 편이 갈려서 지금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고 뭐가 국론 분열입니까? 그리고 일찍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촛불 들고 나선 군중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관제데모가요, 정권을 직접 비호하기 위한 그런 관제데모가 아니었잖아요. 북한을 향해서 데모를 함으로써 정부의 위상을 높여준다든지,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든지, 일본하고 무슨 반일 감정을 북돋우는 그런 관제데모를 했지, 어떻게 지금처럼 직접 권력이 있는 척을 이렇게 비호하는 그런 데모를 합니까? 과거에 이 탄핵 전국 때 태극기 집회, 그거를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권력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완전히 힘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새로운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세력과 같이 동조했던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죠. 헌법재판소도 아니라고 말 못할 걸요. 또 당시의 검찰, 당시의 특검 아니라고 말 못할 겁니다. 그 권력이었어요. 태극기 집회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었으니까 권력을 비호하자는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 점에서 당시의 태극기 집회도 당당히 정당성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의 촛불 집회를 가지고 자꾸 엉뚱하게 다른 거하고 비교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접 민주정치가 지금 광장에서
촛불 들고 시위하는 그거 직접 민주정치라고 보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직접 민주정치 아니에요. 그 무리의 힘으로 협박하는 거지, 위협하는 거고. 아마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아테네, 그때의 그 에클레시아, 민회,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했던 그것을 자꾸 들먹여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려면요,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이런 주장만 있는 것은 직접 민주정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시에 그리스의 그 전체 전체 인구 수가, 전체 말하자면 국민의 수가 얼마였냐면 가장 융성했을 때가 32만 플러스 마이너스쯤 됐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정권을 가진 시민의 수가 얼마나 됐냐? 한 4만 명쯤. 그러니까 8분의 1쯤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에클레시아 민회에 참석하는 평균적인 그 시민의 수가 한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5,200만 국민이 있죠. 2011년 현재로 직업 수가요, 11,655개라는 통계를 본 바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 사이에도, 개개인 사이에도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농경사회 때는 이 직업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정리가 쉽게 되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광화문 집회에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했느냐? 그때는 뭐 단일 목소리 낸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거는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가치를 두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두고 한 시위였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인사를 잘못했다. 그런 사람을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비리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나 인성의 면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을 기어이 법무장관 시켜서 국민을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 속으로 몰았느냐, 이거 항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뭐 조국 내보내지 않았느냐, 이제 그걸로 가지고 명분 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가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조국 장관 물러났으니까 이제 공수전환이다. 언제 자기들이 수세에 있었던 것처럼 공수전환이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는 수세에 몰리고 여당은 공격할 차례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조국은 애초에 잘못된 거 하나 고친 거고요. 실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답해야죠. 국민들은 계속 추궁해야 되고. 근데 뭐 지금 와서 조국 하나 내보냈다고 무슨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오히려 고개를 들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요, 너무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뭐하니까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하죠. 삼국시대, 중국 삼국시대 아시죠? 조조, 또 유비, 송권, 그러니까 위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오나라, 이게 삼국이 이제 서로 쟁패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 조조 밑에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진나라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 사마중달이죠. 제가 그 사마의 중국 드라마를 이제 재밌게 봐서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사마의의 이 아들이 이제 사마소가 있었고, 또 나중에 측실한테서 사마륜이 있었는데, 사마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진왕 자위를 이제 물려받았고, 또 그 형이 일찍 죽어서 그 다음에 사마소가 그 진왕의 지위를 또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소의 아들이 사마염이었죠. 사마염이 자기가 모셨던 황제, 위나라 황제를 겁박해가지고 황위를 뺐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진나라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는 이 명분이라든지 뭐 정통성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왜? 신하로서 주인의 자리를 뺐었으니까, 강탈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랬겠지만 이제 유교적인 윤리에 따르면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교는 배척하고 이제 도교를 아마 들여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도교는 또 현실에서 도피적인 그런 이제 뭐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향락풍조 이것도 조성을 했고요. 그 황제도 그 향락풍조에 또 같이 말려 들어갔죠. 그런데 그 두 번째 황제, 그 사마염의 아들 사마충, 그러니까 해제라고 그럽니다. 중국의 역사에 보면 해자가 붙는 그런 황제는 되게 좀 모자란 황제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거들낸 그런 황제, 나라를 기울게 한 황제, 되게 그럴 때 그런 거 붙입니다. 이 해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한심한 사람이냐면요, 논에 개구리가 막 울잖아요, 여름에. 근데 신하 보고 이럽니다. 저 개구리들 말이야, 관을 위해서 우는 거냐, 저 살을 위해서 우는 거냐. 근데 사라는 것은 뭐 백성을 위해서 우는 거야. 사사로울 사자니까. 백성을 위해서 우는 거냐, 아니면 관을 위해서 우는 거냐. 그러니까 관 편이냐, 아니면 저 백성 편이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뭐 웃으면서 농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농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 우둔한 해제는 모르죠. 신하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야 뭐 관의 논에서 우는 녀석은 관을 위해서 우는 걸 거고, 저 사의 논에서 우는 녀석은 살을 위해서 울겠죠. 우문현답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